주 노정열의 K 핫 이슈 이슈가 있나요 진짜? 많이 있었죠 이번 주에도 꽤. 일단은 유 의원님 네. 그 이재명 캠프의 슬로건이 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정해졌는데 어떻습니까 느낌은? 나를 위해 이재명 저도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예. 비슷했어요. 진짜? 늘 내 자랑. 예. 살짝 얹으시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많은 분들이 정치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내 삶의 보탬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동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해오신 그 체감할 수 있는 그렇죠.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정치가 바로 나를 위해 이재명을 선택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바른 선택이다라는 것과 그동안 지금 행보로 보여줬던 것을 보면 여하튼 정치가 한 개인이나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요. 네. 거기에 대한 준비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예, 나의 곁에는 이재명이 있어야 나의 삶도 변화한다라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슬로건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출연자분들과 이 슬로건 포함해서 대한민국 그 K 방역, K 콘텐츠, K 뮤직, K 드라마 정말 요즘에 구군이 상승하고 품격이 높아졌는데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또 대한민국을 멋진 선진국으로 갖고 가야 될지 그중에 문화예술 쪽, 문화 강국을 만드는 이재명 후보 얘기를 주로 하는 방송입니다. 젊은 분 두 분을 모셨더니 저희 스튜디오가 굉장히 환해졌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쪽부터 조화영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라노 조화영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몸쪽으로 다 지향해 주시고 그리고 멋진 청년. 네, 안녕하십니까. 대중문화예술 기획을 전공하고 현재는 소셜벤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예술인 이동훈입니다. 환영합니다. 와 포스터에 우리 소프라노 네. 조화영님 포스가 콘서트 포스터 웹자보 수준인데 언제 찍으신 거예요?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귀국 독창회를 저희는 해야 이제 또 저희 예술가들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촬영용으로 포스터용으로 찍은 건데 이렇게 또 사용이 되네요. 네, 환영합니다. 오늘을 위해서만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동훈 현재 직책이나 하는 일을 본인이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주식회사 YD 스테이션의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단체 영역에서는 청년문화예술단체 A4의 회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는 대학생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디예요? 지역이? 저는 안양시 동안갑 지역입니다. 안양 동안갑의 대학생위원장. 그럼 현재 대학생 네, 제가 예술대학교 이제 졸업을 하고 예. 지금 이제 교육 쪽이랑 사회복지 쪽에 뜻이 있어서 다시 학부 과정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중문화예술 기획 전공이면 어떤 거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중문화예술 기획이라는 게 흔히 이제 굉장히- 방송물을 기획하는 연출 방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 기획, 그리고 매니지먼트 전반적인 분야를 그거 다 하세요? 네, 그쪽을 다. 이 대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쩐지 저도. 제가 25년째인데 이게 뜨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조화영님은 그러면 외국 네. 해외 어디 계셨다가 귀국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석사는 뉴욕에 있는 맨해스 음대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는 미네소타라고 이제 중북부에 있는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뉴욕 and Minnesota. 네네. I know. 미네소타. 네, 맞습니다. By name. Only name. 이름으로만 알지. 언니 네임만 알고. 야, 그러면 박사도 다 마치시고 네, 네. 그러면- 부지런하시네. 조하영 박사님으로 불러도 됩니까? 좀 감사해요. 아니 요즘에 석사부터 박사까지 아주 위주를 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는 확실합니다. 누구라고 콕 집어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이 다 아니까 네. 세상에 뭐 표절률이 40인지 뭐 50%인지 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어때요? 그런 뉴스를 보면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 화가 많이 나죠, 사실은. 왜냐면 너무 어렵게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진짜 제가 이제 막 강사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보면 허탈한 게 그럼 나도 어디서 그냥 뭐 경력 깼다고 뻥칠 걸 그렇게 적어야 되나? 안 하는 내가 바본가?
내가 너무 순진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들은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상적으로 코스를 밟은 분들에게 얼마나 분노감을 네, 안기겠어요? 그쵸. 한쪽의 기회를 뺏은 거나 마찬가지이기도 그렇죠. 한 거고요. 네. 진짜 불공정한 거죠. 그렇죠. 리릭 소프라노? 네, 네, 맞나요? 맞습니다. 저는 생소해요. 아, 그래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제가 이제 소프라노 중에서도 이제 리릭 소프라노인데요. 이제 조수미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크닉적으로 되게 하이 콜로라투라시고요. 예. 그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레제로라고 좀 더 가볍고 이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새 소리 같이 이렇게 내는 그런 소프라노들이 있고, 저는 이제 리릭이라서 좀 더 이제 선율적으로 좀 아름다운 이렇게 소리를 내는 소프라노입니다. 그것도 듣고 싶어요. 소프라노 안에 그렇죠. 종류가 나눠지는군요. 네. 저희 음반이 준비가 안 됐지만 두 소절만 네. 진짜 뭘로 하실래요? 정말 듣고 싶습니다. 조하영 소프라노님. 어... 아니요. 개그맨들이 좀 죄송합니다. 이게 프로들을 준비가 모셔놓고. 안 돼서, 네, 오늘은 준비가 안 돼서 다음 기회에 또. 야, 그렇군요. 이렇게 소프라노 분들도 그 안에 조금 더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저도 사실 오면서 봤는데 생소해서 꼭 듣고 싶었는데 아닙니다. 예, 실례인 것 같네요.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리릭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선율에 네. 더 특화되신 우리 네, 조하영 박사님. 반갑습니다. 저기 아까 조 소프라노님의 그 멋진 포스터 사진 말고도 이동훈 위원장님은 기타를 네. 그러면 음악인이기도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처음 이제 가수 꿈을 갖고, 네, 이제 고등학교 때 기획사에 오디션까지 응모를. 오디션도 한 수백 번 봤죠. 통해서 이제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가수의 꿈을 키우다가 이제 저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쪽에서 딱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게, 나 말고 다른 친구들 좀 데뷔시킬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좀 만들어 보자. 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22살 때부터 네, 이제 1인 기획사에 대한 도전과 네, 22살 때부터요? 대단하시네요. 저리 일찍 드셨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 생각에 또 그분이 뭐 유정수 떠오르네요. 형도 아주 어릴 저는 때부터 열심히 20대 사시잖아요. 아니요 20대 별로 저는 열심히 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뭐 창피하지 않아요. 잘 되셨고 지금 뭐 문화강국 이루는데 우리 이정주 의원 열심히 떳떳한 놀았는데 공을 세우고 계시고. 대단하십니다. 사실 문화예술 쪽은 잘 놀면 또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죠? 예, 네. 노는 문화 중요합니다. 일단 조 소프라노님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내가 노래를 잘하는구나, 음악에 재능이 있구나 이거를 언제 느끼셨어요? 저는 이제 가족 중에 성악을 하신 분도 계셨고, 아무래도 집안이 좀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가면 이제 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6살 이때부터 이제 꿈이 성악가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요? 네, 와. 네. 성악 하다 보니. 그거 하나만 내 생각을 하고 늘 살았고, 지금도 이제 그래도 나름 꿈을 이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 박사님 가시는 그 교회에는 성가를 가끔 부르실 때도 있나요? 네, 성가대로 지금 우와. 우리 그 어디 교회인지 이따가 조금 알려주시면. PD님한테. 유난히 오늘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니 저는 문화예술인들은 다 관심 있는데 왜 그러세요, 위원님? 지금 저랑 지금 네, 진행하자는 거죠? 아니야, 그렇죠. 뭐 진행 바뀌면. 이동훈님은 네. 기타는 언제부터 그럼 이렇게 손에 익으셨어요? 사실상 제가 어렸을 때 손을 다쳐서 이렇게 기타를 잘 다루진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제 네, 작곡 편곡 하다 보니 이제 만능이시구나. 네. 그러니까 원래 본직은 이제 프로듀서입니다. 네, 음악 쪽의 프로듀서고 지금 영상 쪽과 네, 연출 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멀티가 되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음악 쪽과 영상 쪽을 다 함께 네, 하시는. 네. 요즘 뭐 SNS 유튜브 시대에 가장 특화되신 분이세요. 두 분께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약간 유정주 의원님과 제가 약간 선배로서 이 살아오면서 정치에 대한 혹은 행정, 그 지방자치에 대한 선거에 참여하셨거나 캠페인을 보셨을 때 정치가 저런 건가, 행정이란 게 저런 건가 이렇게 느끼신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좀 저희 클래식 음악을 하는 이런 개인 연주가들은 정치적인 좀 소리를 내고 이런데 되게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사실 정치색을 내는 거에 되게 두려움이 있고 이런데
아무도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았더니 저희들이 너무 불편하고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거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결국은 정치구나라는 좀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리 안 듣더니 진짜 챙기지도 않고 네. 불편해졌더라. 네. 목소리 내셔야 됩니다. 아주 그런 네, 마음에서 아까 나를 위해 이재명을 뽑아야 된다가 딱 와닿는 네, 거. 맞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네, 이재명이 네. 필요하다. 딱이다. 네. 이동훈 위원장님. 네, 저도 일단 정치라는 것이 이제 사전적 의미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뭐 그런 행위라고 네.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게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그걸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나이는 아니고 근데 이제 조하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이제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정치적인 그 입김을 내기에는 아직 저희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권위주의 그리고 관료주의 그런 행태들 그런 잔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으로는 좀 불공정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 쪽에서도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심사위원과 자문위원 쪽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예. 저희 청년 예술인들이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경력 위주 잘못된 그런 기준들 네, 그런 쪽에서 경영 정치하는 위주인데 그 경영마저 위주하는 사람도 있어.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게 기만행입니다. 불공정의 맞아요. 가장 기만이죠. 잘못된 사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뭐 18번 네. 가까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네. 그거는 사실 저는 뻔뻔하다기보단 자존감의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해요.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자기를 어떻게 네, 생각하면 포장할 그렇게까지 한 거고 집안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럼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가 뭐 어때서 살아온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정직한 거야. 잘 살아왔어. 근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짐작을 해봤고요. 다른 얘기를 좀 빠졌는데 저도 그 청년 신진 예술가들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 그러면서 더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실 협회 회장님들이나 어르신 분들이 많이 오시죠. 국회에 이제 간담회나 이럴 때 오면 대표성을 갖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거기서 아쉬운 것들은 청년 예술가들이나 신진 예술가들이 가진 어떤 지금 그런 불공정함이라든지 어떤 발을 디딜 수 없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겪고 있지 체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청년 예술가들 그리고 신진 예술가들끼리 그래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갑작스럽게 좀 질문인데 밖에서 우리끼리 좀 뭉쳐서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움직임 같은 거는 없나요? 그동안 혹은 네. 아, 홀로 움직이면 사실 소리가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데는 예술인 연대라는 곳인데요. 예. 저희가 하는 것들이 이제 당사자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병원을 보면 당연히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장을 하시고 학교 교장 선생님도 학생가 가르치는 교사였다가 이제 교장 선생님 되시는 거고. 출신이죠. 네. 근데 이제 예술가들이 일하는 극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주인일까요? 누가 일을 할까요? 행정 관료 쪽이 들어오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술가들에 대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전달이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교육문화 포럼이랑 함께 저희 청년 예술가 일자리에 대한 포럼을 했고요. 근데 그 와중에 느낀 것들은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힘든 것들을 몰랐구나. 네, 그거를 이제 전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긴 있었겠지만 저희 청년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이걸 바꿀 수가 없겠구나. 네, 라는 그래서 생각이 들고. 의미 있는 예술인 연대라는 모임이 네. 결성이 됐군요. 네, 그중에 네, 청년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응원합니다. 정치하실 것 같은데요. 앞에 뭐 선배가 계시니까. 나름 목소리를 낸다고 옛날에 저도 애니메이션 협회에 있었는데요. 네. 저는 진짜 열심히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국회에 들어와 보니 그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랬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나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국회의원들 당연히 그걸 듣고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네. 네. 중간에 이제 언론 매체가 잘 다루면 되는데 네. 그게 그걸 또 또 우리 안 해주잖아요. 예. 미디어가 그렇게 안 그렇죠. 다뤄주면 국민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네. 본인들 살기 바쁘니까. 네. 그러면 두 분이 이제 청년으로 지금까지 문화예술 쪽에 계신 분들인데 이재명 후보라는 분을 처음 이렇게 예전부터 느꼈거나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바뀌거나 더 알아서
좋아졌거나 저분을 내가 확실히 응원해야 될거나 이런 마음이 생긴 계기가 있다면 이동훈 위원장님. 네, 저는 이제 경기도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청년 정책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본업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년 정책의 이제 역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행정의 절차가 바뀌었는지를 보면은 저는 이재명 지사님이 조금 소름 돋을 때가 있습니다. 네, 어느 시의 어느 청년 정책, 어느 시의 변화 과정들을 봐도 항상 이재명 그 도지사 당시에 그 지사님 후보님께서 예. 모든 손과 이제 입김이 다 닿아 있는 정책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술인 환경에서도 그 전까지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재단의 권위적인 그런 행사에 따라서 문화가 향유가 됐었는데 예.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지사로 계시면서 처음으로 청년 예술인들이 이제 자립을 준비하고 공론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제 요즘 들어서 얘기하면 거버넌스 시스템이라고 예.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굉장히 벽이 높았던 재단과 그리고 문화 행정 관계자분들이랑 저희가 같이 프로젝트를 이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님이 굉장히 섬세하고 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서 네. 경기 문화 재단도 있고 경기 아트 센터도 있어요. 네. 광역으로 보면. 그리고 31개 시군에 다 일종의 예술의 전당 같은 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진짜 문화예술인들이 잘 마음껏 퍼포먼스하고 그걸 또 우리 주민들이 향유를 하는 건지 그 기본인데 잘 안 돼 왔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네. 벌써 4년 가까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군요.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거버넌스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네, 기초자치단체에서 혹시 보신 게 있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저희가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것을 이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이제 우상도 받고 이제 굉장히 뛰어난 도시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이재명 지사님께서 경기도권에서 먼저 그 정책을 펼쳐주셨고, 네, 안양시가 굉장히 네, 더 골목길이나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자체마다 이게 다르잖아요. 특성과 개성이 좀 다르지만 그 중에 이제 우수한 청년 정책 혹은 예술인 정책에 사실 경기도를 빼놓고는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정말 이제 보여줬던 거, 검증됐던 것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그 지역들도 굉장히 많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각종 그 정책을 해외에서도 많이 배우러 와요. 예. 청년 뭐 수당이라든가 우리 지역 화폐 잘 되는 걸 보고 그렇기도 하고. 조하영 박사는 해외에서 꽤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정치 행정가 이재명 후보를 아신 지는 꽤 안 되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변화에 있어서 제가 사는 곳도 서울이다 보니 직접적인 체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계곡 이런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분은 뭔가 불공정이다 생각하고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실용적이지 않다 하면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까지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까지 그 위치에서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면 적을 결국은 만드는 일이잖아요. 표 떨어지는 일인데.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마 많은 청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 포인트에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불공정과 그 실용적이지 못한 지금 현재의 시스템들을 이렇게 바꿔주겠구나라는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이신데 이렇게 리릭 소프라나 네. 말씀이 정말 똑부러지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술인연대 청년위원장님이시고 대학생 네. 위원장님이라서 두 분이 이렇게 정리하는 말씀들이 2030 세대들이 하고 싶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정치권에 전달이 잘 되고 또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반드시 투표 동료도 해주셔야 될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오늘 중요한 소식이 아마 우리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거기다가 국회의원까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부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 거라 본회의에서 통과 확률은 200%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만 18세면 대학생 초년생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만 18세 고3 학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 어떻습니까? 우선은 청년 세대로서 이제 저는 갈수록 발전한 민주사회에서 꼭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소년 쪽에서도 지금 청소년 위원회 같은 이런 기초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수렴 기구들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변화되기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그 힘을 갖고 본인들이 더 당당하게
나설 수 있다라면은 네, 저는 더 좋은 사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가 젊어지기도 하고 흐르는 물이 될 수도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선배들이 만든 판에서 자기들은 좋은 걸 혜택을 얻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만 18세 이상의 우리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을 규율하는 게 우리 선배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는 본인들이 정치 세력화되면 본인들의 삶을 본인들이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같아요. 대변하는 네네. 역할을 하고 직접 아니까 여성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남성 의원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여성 비율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여성들이 삶에 체감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정책이나 어떤 법안들이 좀 더 밀착형 법안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에 맞는 정치와 정책과 법안을 내주는 것.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왔고 뉴 웨이브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2030들이 우리 민주당과 혹이 진보적인 성향에 관심을 많이 두었었고 투표나 여론조사에서도 조금 앞섰었다가 뭔가 공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상한 언론의 프레임 지금 너무나 이 차이가 나는 이걸 보면서 넘어간 건지 아니면 착한 척하는 위선이 싫다는 프레임이 살짝 먹혔는지 한때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이런저런 정책을 내면서 지금 또 앞서고 있는 형국인데 특히 20세대들이 스윙보터라고 많이 그때그때 이렇게 다르신가 봐요. 어떻습니까? 주변 분들 뭐 꼭 우리 지지자가 정말 아니더라도. 솔직하게. 네. 정말 솔직하게 네. 말씀이 맞는 게 정말 정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누구를 딱 특정해서 하기보다는 약간 이런 거죠. 그 제가 아시는 선생님의 아들도 자기는 이재명을 찍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성남 FC를 지켜줘서. 사소한 하나지만 네, 이런 것처럼 음. 저에게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주나? 무슨 도움을 주나? 라는 그런 데에 오히려 더 초점이 있지. 이제는 뭐 보수다, 뭐 진보다. 약간 이런 프레임 안에 있지 않는 게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아, 사람을 보는군요. 네, 그의 네. 사람 면면을 내 삶의 보는 것. 보탬이 얼만큼 예, 되고 예. 네, 그 실력을 실질적인-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양쪽 다 더 잘해야 돼요. 그렇죠. 3월 9일 날까지 잘해야지 네, 그날 당일날 투표 현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은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토론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 그래서 저쪽에서 3프로 TV가 큰 역할을 했는데 혹시 두 분 3프로 TV가 요즘에 가장 핫한데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조회수도 워낙 차이가 나지만 거기에 딸린 댓글의 차이가 좋아요대 차이도 이렇게 네, 있고. 네. 이걸 이제 사실 공중파에서 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공중파가 제 역할을 못해서 네. 3%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뭐 그전에도 워낙 뭐? 우리 이재명 후보는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전 도상인이시라 늘 학습하고 주어진 주제에서 늘 공부하고 Q&A를 해서 단련되어 오신 분이라 어떤 주제도 막힘없이 혹은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우리 문화예술 쪽 제가 잘 그렇죠. 모르지만 많이 듣겠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문화예술 쪽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옆에서 봤는데 우선은 해박하시고요. 많이 해봤다는 경험이 이제 묻어나고요. 또 모르는 건 물어보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그렇지.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좀 용기가 서운해, 없네요. 가끔. 사실 정치인들은 무조건 된다 그래야 되는데. 예, 노력하겠다 이렇게 맞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할 수 안 된다. 없고 대신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대안형 인간인 것 같아요. 대안형. 대안, 예, 대안을 제시하는 참 힘든 유형의 정치인을 봤다. 저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3% 보면서도 확연하게 느꼈고 저는 그보다 윤석열 후보 그 편을 보고 좀 끝까지 보기 조금 거의 다 그랬다고 힘들었기는 하더라고요. 했는데 열심히 봤긴 했어요. 근데 네. 토론이 토론 왜 하더냐, 그 누가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말씀처럼 사람을 보고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국민들이 가져야 할 권리를 스스로 그냥 차단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네,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생떼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화예술 하기 정책 싫구나. 중에서 두 분이 꼭 우리 이재명 캠프와 우리 후보에게 대통령 되시면 이런 걸 꼭 해주십사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조 박사님부터.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자님께서 30만 원 뭐 이렇게 예술가들을 위해서 지원을 뭐
뭐 해주면은 예술가들이 행복할 것이다. 문화예술 기본소득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환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과연 청년 예술가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지금의 일자리는 정말 제로에 가까운 현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혼을 생각하는 친구도 많지 않고요. 정말 미래 계획은 당연히 못하고 노후 계획도 뭐 당연히 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도 300명이 넘는 이제 고용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두 예술인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예술의 전당, 문화회관 같은 이런 극장들이 당연히 너희들의 일터 아니야? 너네 일자리잖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그 공연을 서기 위해서 돈을 내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있었던 뭐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이런 걸 봤을 때도 당연히 그 오페라 극장 안에 오케스트라 팀이 있고 그리고 합창단이 있고 무용수, 연극 그리고 뭐 의상 디자인, 무대 디자인, 뭐 연출가들 정말 많은 예술가들이 다 고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 한국에서는 그러지 못한 시스템에 있다라는 것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너네 뭐 대표적인 합창단 있잖아, 국립 오페라단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국립 오페라단도 보면 고용된 예술가가 없습니다. 저희 나라는. 그리고 국립 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내년 예술의 전당 공연에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지금 현실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운영되는 그 극장의 기준이 우리나라에서는 예술가들이 없기 때문에 전혀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주시고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데 네. 그 정도면 문화체육관광부가 1년에 쓰는 예산을 네. 장관과 대통령 또 그 위원회 위원들의 뜻이 있다면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배분을 잘 필요한 하는 곳에 방향이 있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네. 디테일에 대한 문제고. 네, 맞습니다. 이래서 청년들이 바로 현장이다 이런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는 내셔야 거고, 예,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네, 같이 네. 고민해야 되고, 같이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 얘기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본소득 얘기를 했어요. 청년 예술인들 30만 원씩 주면 그 얘기의 토대는 다른 것보다는 불공정한 데서 시작해야 하잖아요. 네, 어떤 좋죠. 예, 네.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계속해서 예술가의 길을 가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친구는 딱 졸업 순간부터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네. 예술은 틈틈이 하고 어느 순간은 예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오는 거죠.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자립을 하는 데까지는 도움이 될 것이냐에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을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다가 아닌 거죠. 예, 네. 다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근본적인 거는 이건 지원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원을 아무리 해준다고 해서 자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원 외에 다른 정책이 와서 진짜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은 아마 생각을 네. 하셔야 할 거고 또 저희 문화 강국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 계속 아이디어를 내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70일 예. 남았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네, 네.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그렇죠. 잘 정리를 해서 국민들께 문화예술 정책 발표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시간은 있지만 넉넉한 시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유정주 의원을 비롯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더 목소리를 내주시고 우리 이재명 캠프에서 잘 담아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동훈 위원장님도 네, 저도 이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예술인 기본소득에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청년 정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 계기가 이제 그전 지사님 남경필 전 지사님께서 그 청년 취창업 지원금이라는 청년 정책을 처음 펼쳐졌어요. 이게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지원금이었는데 그 금액이 청년들한테 굉장히 전 뜻깊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이제 지사님으로 통해서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청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시간이냐 돈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고 또 돈을 들여서 저희는 예술을 합니다. 근데 그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한 그 시간을 줄임으로써 저희는 예술 활동을 그만큼 더 할 수가 있었고 이것들로 저희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도약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의 삶을 지키고 저희가 그 시간을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 여유 비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예술인 기본소득 꼭 네,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이 같은 청년 말이었는데 되게 기본소득도 잘하지. 마찬가지예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같은 말이었는데 너무 잘해서 대학생 위원장이시잖아요. 저는 정치 2, 3부에 우리 이용빈 의원과 우리 하헌기 대담해 주실 청년 대변인 오시는데 그래도 한 5분 정도만 네, 우리 네. 문화예술인단한테 더 써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면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이자, 제자, 명자로 삼행시를 지금 순식간에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오시면서 가서 필기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른 분한테는 아예 이것도 안 줘. 갑자기 던지는데 그래도 우리 젊은 문화예술인들께는 1, 2분의 말미를 드리는 거고 다음에는 저희가 유튜브 방송이라 이게 선거운동이 아니라서 제가 네. 보기에는 노래 한두 소절과 기타 해도 되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희 저희 법률팀이 이제 좀 알아볼 테니까 저 이제 그렇게 구성을 좀 하면 그러니까요. 재밌을 것 이게 뭐 같아요. 니네 문화예술 프로인데 왜 이렇게 말만 해 그럴까봐. 너무 듣고 싶은데. 자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가 너무 소란했나 봐요. 집중 못 하잖아요. 아니. 그 이재명 삼행시는 마지막에 하고 혹시 저희가 질문하지 않은 것 중에서 우리 두 청년 예술인께서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같은 청년들 일반 국민 유권자들께 꼭 하고 싶은 말 저희 방송에 오면 왜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해야 되겠다는 게 있거든요. 한 1분여 정도씩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아영 소프라노님 네. 마이크 쪽으로 더 오시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 이거 하나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의 극장이 예술가들에게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일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해주고 그 일하는 가치만큼 노동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 네, 네, 그것들을 꼭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극장은 네, 공연장을 말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장님. 네, 저는 아까 그 공정이라는 거에서 이제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공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청년분들께서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에게 공정이라는 것은 중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이제 교집합에서 나한테 엇나가지 않는 인접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숨가쁜 세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아까 학력 위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기준 사회, 그런 부정한 사회를 바꿔줄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군지 그리고 공정이라는 그 단어가 잘 어울리는 후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다. 나는- 저 나는- 20대 때 그냥 천방지축 이렇게 놀러 다니고 같아요. 저야말로 정말 우리들이 비슷하죠, 의원님하고 저는. 정말 막 살았는데. 내일 아침 모신분에 유정주 의원 막 살아 이것도 그럼 뭐 제 과거 솔직하게 저는 얘기하죠. 더 막 살았어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이동훈 위원장님께 먼저 내년 3월 9일 날 6시 아마 출구조사 때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 본인들의 삶을 바꿀 20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를 꼽아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재명의 네, 이재명 후보님 재미있는 네, 방송에 이렇게 또 국민들께 선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 이재명 후보님을 대통령 후보로 명하겠습니다. 명하게 와, 그리고 네, 꼭 대통령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주권자니까 명할 수 있죠. 명을 멋있다. 받들어라. 이런 멋있다. 거죠. 명 받들으셔야 될 텐데. 네. 조아영 소프라님 조금 더 앞쪽으로 오셔서 네. 자 이재명이 저는 이제 이제 재명 위원님 명확하게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네. 명확한 말씀. 35분이 너무 짧게 지나갔지만 진짜 짧네요. 오늘 왜 이렇게 짧게 더 느껴지죠? 두 분이 또 오셔가지고 네. 여기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 멋있다고 두 분. 너무 멋지시고 유정수 말 의원 멋있다는 게 잘하신다고. 한 반 되고. 아닙니다. 역시 아니, 근데 두 분은 저희만 몰랐나 봐요. 네. 이 처음부터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시네요. 그 문화예술 대표하는 비례대표 맞나요, 제가? 이렇게 반갑습니다. 생방으로 셀프 디스를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소탈한 유정주인 응원합니다. 자 중간 중간에 또 좋은 의견들
저희 이재명 캠프에 늘 안내해 주시고 젊은이들께 많이 내 삶을 바꿀 분이 누군지 많이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아영 소프라노님, 이동훈 대학생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여친의 생일. 남들처럼 멋지게 차려입고 좋은 레스토랑 예약도 하고 비싼 선물도 사주고 싶었는데 현실은 통장의 잔고는 온데간데 없고 오늘의 이벤트는 어떻게 넘겨야 할까? 야 승주야, 오늘 김씨 아저씨 전화 왔는데 확진자 밀접 접촉 때문에 오늘 못 나온단다. 오늘 단체 손님 오니까 네가 땜빵 좀 하자. 부탁한다. 알았지? 저 오늘 여자친구 생일이라. 야 내가 네 여자친구 생일까지 신경 써야 하냐?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간만에 들어온 단체 손님 물을까? 응? 여보세요?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가게에 급한 일이 생겨서 혹시 우리 내일 만나면 안 될까? 괜찮아, 내일 오면 되지. 밥 꼭 챙겨 먹어. 힘내. 화이팅! 이게 아닌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을 찾기 위해서 저 높은 곳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이재명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높은 자리에서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국민에게 포용되어서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를 가진 국민의 공복, 즉 모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이재명. 나는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청년 화이팅! 손님도 없다는데 내가 쏜 양반 다 어디다 쓰는 거야? 짧은 드라마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네네. 내 곁에 이재명이 가슴을 와닿습니다. 내 옆에 곁에 이재명. 네. 우리 곁에는 지금 이용빈 인 의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대변인 여러분의 맡고 대변인. 계십니다. 저 이용빈입니다. 이 의원님 저희 방역 다 해서 네, 불편하실 것 같아요. 마스크 그런가요? 벗어도 될 것 예, 같습니다. 안 그래도 좀 다 순간- 방역하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좀 전에 나간 그 일종의 캠페인인데 멀리 높은 데서 나를 찾지 말고 바로 여러분 곁에 옆에 있다. 네. 내 삶의 이재명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의원님이 보신 그렇습니다. 캠페인 이제 드라마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누가 잘 나서지를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이재명이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이재명이 곧 우리다라는 생각으로 선거운동을 해서 이 세상을 한 발짝 좀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거죠.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특히 가운데 계신 국민들이 희소식이 다른 당이 이제 자중 질환에 빠진 데 비해서 민주당이 완팀, 빅팀, 드림팀을 넘어서 완전체로 그 이낙연 전 대표님이 중요한 위원장을 맡으셨고 네. 그리고 또 후원회장으로 정세균 전 총리. 총리께서 또 맡으셔서 어떻습니까? 이 과정을 다 보셨을 텐데 이 의원님은.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나 우리 당원들의 열망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열망인데 그 과정에 이제 지난 경선에서의 여러 후유증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네. 이제 정세균
후원회장 그리고 이낙연 또 공동위원장께서 이제 비전 국가 비전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를 함께 이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있어서 원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특히 우리 호남 지역 그리고 전국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 특히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변했으면 하고 열망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내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든든합니다. 우리 유정재 의원님은 이제 문화예술인 출신으로서 그쪽의 문화 강국을 이끌기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 의원님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현재 소속 위원회 네. 또 우리 광산 갑의 의원으로서 조금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광주 광산 그리고 광산 중에서도 갑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이용빈입니다. 어제 여러분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고요. 우리 이재명 선대위의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사회혁신 추진단의 공동단장을 맡고 이 그동안에 늘 함께 해왔던 사회혁신을 이 선거 과정 속에서 좀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마을 의사 출신이어서 예,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에도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위원을 맡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용빈 의사를 보고 계십니다. 의사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시니까. 네. 저한테 저번에 철분이 부족하다고. 철이 들어라. 아니 그거 뜻이었어요. 철이 들어라는 그렇군요. 우리 이용빈 선배님께서 유정주 후배 의원님께 어떠세요? 이 과학 쪽도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께서 과학 강국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 50조 이상을 뭐 예, 투입을 네. 하고 이제 달나라 프로젝트까지 요즘에 그렇죠. 고유의 바다 뭐 K 드라마까지 나왔는데 예, 예. 우리도 이제 10위권 안에 있는 경제 대국으로서 과학을 그저 수단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국격을 확인하는 그 정도까지 위상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치가 늘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것이어야 된다. 저는 평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런데 가장 방점을 찍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의 시장이라고 하는 이 선거 기간에 국민들은 우리 이 후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데 대한 설레임을 가져야 된다 봅니다. 예. 지금 정책 선거 토론도 실종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꿈과 희망을 안나야 하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자조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참 가슴 아프기도 하죠. 특히 저 고요의 바다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했는데 시험 성공을 실패라기보다는 그건 뭐 시험 발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평을 합니다만은 거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모습에 대한 벅찬 어떤 꿈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결국은 지금 시대 전환의 과정 속에서 과학 기술이 가장 중요한 어떤 혁신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점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문화 강국 그러면은 어떤 춤과 노래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문화가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인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문이 강한 나라가 결국은 과학과 기술을 선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그 저력이 참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용빈 의원님께서 지금 선대위 대변인이시니까 네네. 오늘 이제 들어온 소식인데 이제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이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저는 굉장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아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슬로건이라는 것이 딱 들었을 때 첫 느낌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슬로건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꿈을 뭔가 확신을 주는 앞으로 그렇죠. 그런 슬로건이기도 하고 특히 주인공이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국민인 내가 주인이고 그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네. 하는 슬로건이어서
굉장히 좀 간결하게 이번 대선의 목표가 결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슬로건이라고 봅니다. 가운데 또 제대로라는 게 냉정하게 보자면 우리 촛불 시민들의 여망을 일부 담은 것도 있지만 그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있어서 그렇죠. 제대로를 또 넣으신 것 같아요, 가운데. 예, 맞습니다. 사실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되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다 좀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슬로건은 너무나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지만 당연한 것을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정치라고 두고 또 국민을 나라고 두고 만들어진 예, 그런 슬로건이 아닌가. 일찍 나왔어도 됐을 네. 것 같아요. 예. 70일 남았으니까 이쯤에 딱 정확한 시기에 우리 국민들께 뭐 아주 깔끔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예. 근데 나를 위한지 알려면 정말 정말 계속 화가 나서 제가 좀 집요한데요. 오. 요즘 화가 많으세요. 왜냐면 하도 뭐 네, 그러니까 돋보이려고 욕심 부린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죠. 아니, 저분이 나를 위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라는 거는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정책이 무엇인가?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렇죠. 근데 어제 그러니까 그제 3프로에서 그 토론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리고 오늘도 나왔나요? 뭐 토론 뭐하러 하냐 그 얘기하면서 국힘에서 하는 말이 토론을 하려면 특검을 추진해라. 받아야 하겠다라든가. 뭐 요상한 카드를 내밀었어요. 난생 처음 그런 논리를 처음 들어봐요. 그 그렇죠. 말이 안 그러니까 돼. 특검이라고 유체이털도 하는 것을 아니고요. 가지고 토론하고 딜을 하겠다. 참 오만불손한 그런 말이 태도라고 안 보이죠. 이제 네. 껌을 잘못 드신 것 같아. 특검을 잘못 드신 것 같아. 네. 아, 껌만 그렇습니다. 짝짝 씹으신 것 같은데. 아 거기다가 질문지가 오면 하겠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지금. 근데 그래서 저 네. 하나 좀 바로잡고 싶은 게 저희가 특검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나요? 민주당이? 하겠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저쪽 이 공정하게 시발점이 된 하자는 부산저축은행 거잖아요. 건부터 다 같이 하자 이렇게 네. 된 근데 거죠. 마치 잘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또 고발 사주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근데 이제 특검을 저희들이 먼저 주장하게 되면은 마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고 특히 이 특검이라는 것이 빨리 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적 여야가 관계이죠. 함께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 수사 제대로 하자라고 맞습니다. 했었던 그리고 것이고요. 하려면 성역 없이 모든 것을 조사하자는 게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인데 아예 국민의힘은 이재명 특검을 하자라고 아예 천명을 했으면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런 거는 그동안 해왔던 선택적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그걸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당이 있을까요? 그야말로 윤석열 특검을 해야지. 그죠? 어? BBK 때 지금에서 밝혀진 걸 왜 그때 다 뭉갰는지 말도 안 네. 되는 아마 거죠.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특검을 더 원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네. 우리 의원님 의사 출신이라서 지금 K 방역 위드 코리아까지 갔다가 연말에 송년 모임들 많으셨다가 네. 워낙 확진자 늘고 위중증 늘으면서 약간 다시 또 이제 강화가 됐는데 내일 모레 총리께서 다시 뭔가 미세 조정을 하실 모양이죠. 조금 약간 줄어든 느낌이라. 아무래도 지금 뭐 한 3천 명대로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이 겨울 이제 추위가 좀 심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원래. 네. 실내 활동이 더 많아지는 시기고 특히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억눌렸던 어떤 욕구들이 좀 분출되면서 뭐 당연히 저희들이 예측했던 위중증 환자까지 동반하면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났던 건데요. 어쨌든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통과해야 될 그런 터널인 거죠. K 방역도 K 방역이지만 사실 병원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가서 느끼시는 게 문재인 케어가 말로만 듣고 뭐 일각에서 나쁜 정책인 것처럼 했는데 겪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나라가 나의 건강과 생명을 이 정도로 보장해주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다 선진국들도 좀 따라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의료 제도인 것만은 확실하죠. 예. 특히 문재인 케어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병원 가시기보다는 평소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 여러 가지 중에 선택적 모병제라는 굉장히 뜨거워질 수 있는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전해 주시겠는지. 모두가 공감하시는 것처럼 저출생 문제 덕분에 이제 결국은 군내 그 모병할 자원들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특히 이제 스마트 강군을 천명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군사들의 숫자보다는 집중화된 기술 집약형 군대가 필요한 시기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다 함께 고려했을 때 군대 가는 그 기간을 하나의 일자리,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로 바라보는 이런 굉장히 탁월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강군을 달성하면서도 청년 일자리도 만들겠다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선택적 모병제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각별한 그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념은 알겠는데 의원님, 지금 뭐 60만 강군이라고 할 때 비율 조정이 세세한 건 아직 안 나왔겠지만 어느 퍼센테이지를 스스로 자원하는 모병 그렇죠. 직업으로 할지 그건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그 군대에 가는 자원 그 대상자 자체가 이제 결국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본인이 의무로 가는 부분하고 예. 징집해서 가는 또는 모병제에 해당하는 그런 특수 집약하는 하사관,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는 그 두 가지를 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도 이 내용을 보면은 최저임금 뭐한에 준하는 월급을 받으면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군 생활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반갑게 이 소식을 들을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선배님 시절이나 저희 때보다 반 가까이 줄여서 1년 반이에요. 그래도 젊은 분들한테는 그렇죠. 그 시간이 소중하니까 대단히 소중하죠. 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나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아주 소중한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자신의 어떤 미래 취업과 관련된 네. 다양한 어떤 군대 내에서의 전문적인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시간에 청춘이라 연애도 해야 결혼도 하고 이러는 거니까. 그렇죠. 요즘에 뭐 3폰이 5폰이 7폰이 됐다고 그러는데 네네. 아마 이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가 더 이슈화가 돼서 아주 날카로운 토론이 좀 벌어졌습니다. 전 환영합니다. 네, 참 여러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금 굉장히 많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쇄신을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모병제도 마찬가지였고 선택적 모병제. 예. 다 모병제라고 하면 또 큰일 납니다. 예, 그렇죠. 큰일이라고요. 예. 그 아까 기본소득, 예술인 청년들에 대한 기본소득 같은 면도 그렇고, 그리고 그 뭐죠?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죠. 예, 네. 이해도도 높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불법으로 막아서 되는 일은 아니다. 또 양성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좀 진보적인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거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흔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20, 30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바뀐 요인 중에 하나가 네. 저분 비트코인이든 가상화폐든 네. 또 주식에 대해서든 그죠? 경험도 있으시고 해박하시구나. 그렇죠. 그게 결정타였습니다. 이번에 예. 3%가 또 결정타였고.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그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직접 모션을 하시던데 눈을 가린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손바닥으로 그건 너무 어쩔 눈 수 가리고 앙함 맞습니다. 맞자 소용없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블록체인이나 많잖아요. 이 가상 자산의 문제는 이미 지금 세계적으로. 진행형인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뭐 부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 화폐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가상 화폐는 저희들이 지금 자칫 소홀히 하면은
어떤 큰 대세에서 뒤처지게 되기 타이밍을 놓칠 수가 때문에 있죠. 글로벌 이 부분은 세대. 정치인들이 네, 더 맞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입니다. 이번 주제는 저희가 지금 수요일 오후인데 일요일 날 3시께 있었던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사과를 또 한번 여쭙고 싶어서 정치인이시라 또 대변인이시고 해서 어제 그제 여러 방송에서 이제 논평이 나왔지만 우리 선대위 대변인이신 이병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가 이 우리 당의 후보 선대위 대변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논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 자격으로 하시죠, 그럼. 네. 예. 더 이상 저희들은 사실 뭐 그런 네거티브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고요. 국민들께서 이미 김건희 씨의 모습에서 윤석열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부부가 이제 살아왔던 삶의 과정 중에서도 공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너무나 국민의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벗어나게 살아왔다는 것을 진짜 다 알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점들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저런 분들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면 가능하겠는지. 특히나 이분이 우리 당의 어떤 내로남불이라든지 불공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본인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섰단 말이에요. 명분이 그거였는데. 근데 자기 가족의 그런 불공정의 문제를 저렇게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뻔뻔. 이번에 사과하시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사과 시즌 2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글쎄요, 이 사과에 너무 쇼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진정성 있게 느끼는 국민들이 없다. 그런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데 대남편 사과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I Believe 깔리는 음악 조회수가 지금 뭐 100 몇만 건인지 모르겠어요. I Believe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거기다 갖다 놨어. 정말 친한 친구가 작사도 했고 어? 참, 그러세요? 네, 속상해요. 근데 저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전에 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 뽑지 영부인 뽑냐 네네. 그런 얘기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좀 강하게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너무 서글픈 버전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계속해서 저를 보지 마시고 남편만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구슬픈 버전일 뿐이지 내용은 같았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밖에 들지 사실 우리 않더라고요. 국민들은 영부인을 떠올릴 때 대한민국의 얼굴이나 정체성을 많이 떠올립니다. 네, 해외 가서는 또 대표를 해야 되죠. 그럼요. 그리고 그런 국민의 분들- 세금으로 일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안타깝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촛불 혁명을 촉발시켰던 예. 이 최순실을 떠올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김건희 씨의 여러 형태들을 보면서 왜 자꾸 최순실이 떠오른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는 안 되죠. 뼈 때리는 말씀이시다. 저도 그 이미지도 가지고 마치 뭐 마쿠 실세 내지는 국정농단처럼 농단을 할 수 있는 뒷배로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와중에 그렇죠.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저까지 불거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계기가 돼서. 지난주 고민정 의원님이 나와서 영부인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딱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냥 조용히 그냥 할 일은 하겠지나 그러면 국민 세금 받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리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아니 거기다가 예. 국민들이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보여서 뭐라고 말을 했더니 사과를 끝으로 안 나서겠다고 말해버렸어. 지리지. 그런 게 어딨어? 질문에 답변. 사실 우리 국민들은 부부 일심동체 이렇게 보거든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만큼 더 좀 가혹하게 보는데 이 김건희 씨가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 거는 아니 김건희 씨가 눈에 안 보이면 윤석열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거 착각입니다. 네네네. 이미 함께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불공정한 사례들은 지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이 안 나타나면 그걸 다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나온 그 YTN 인터뷰 그 녹음 파일을 보면 예. 그 전날 그 사과 전날 했던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또 기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성도 다르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성으로 과연 볼 수 있을까 싶었어요. 다행인지 다행이죠. 그걸 본 이후의 여론조사도 우리 민주당의 당 지지도도 그렇고 우리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도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8개 중에서 예를 들면 6개, 7개가 앞서 있고 네. 그 퍼센테이지도 오차범위 넘는 것도 있고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이런 것이 다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글쎄요,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실제로 뭔지 좀 궁금한데 네. 본인이 뭐 이야기하던 공정이라는 건 이미 다 무너진 것이고요. 과연 이런 모습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망상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변화된 리더십을 갈망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뭐 민주당 정권 교체를 많은 분이 지지했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정권 교체라는 의미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을 바란다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엎드리고 그동안에 좀 제대로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좀 사죄 말씀드렸고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대와 희망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어서 좀 더 70여일 동안 지켜봐 주시면은 그걸 담아서 제대로라는 그 세 글자를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죠? 제대로 저는 해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이재명을 위해서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도 아니고 진짜 오늘 슬로건처럼 좀 이기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나를 위해서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그렇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으로 우리 이기는 선대위를 할까요? 이기는 선대위. 괜찮아요. 내 삶의 보탬이 되게 시장과 지사로 12년 가까이 해온 그 실천력을 아마 대통령으로서 함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입법부에 계신 의원님들이 입법부를 그 과제를 뒷받침해야 대통령이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 장차관이라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의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자, 3부로 우리 이용빈 의원님의 문화 예술 감성 지수를 한번 탐방해보는 3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벌써 2년 코로나로 매출은 줄어들고 더 이상 초심과 여보세요? 네 대출이 안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벌써 2년 코로나로 매출은 줄어들고 더 이상 여보세요 사장님. 이번 달 안에는 꼭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네 죄송합니다. 벌써 2년 코로나로 매출은 줄어들고 안 해. 김씨 아저씨 뭐? 못 나온다고? 아휴, 그럼 어떡해? 알았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아휴. 야, 승주야. 오늘 김씨 아저씨 전화 왔는데 확진자 밀접 접촉 때문에 오늘 못 나온단다. 오늘 단체 손님 오니까 네가 땜빵 좀 하자. 부탁한다. 알았지? 저 오늘 여자친구 생일이라. 야, 내가 네 여자친구 생일까지 신경 써야 하냐?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간만에 들어온 단체 손님 물을까? 응? 벌써 2년 코로나로 매출은 줄어들고 더 이상 초심과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기엔 힘들어졌다. 이게 아닌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을 찾기 위해서 저 높은 곳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이재명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높은 자리에서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국민에게 포용되어서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를 가진 국민의 공복, 즉 모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이재명. 이제 홍보본부에서 만든 건 아니어서 조금 투박하기는 하지만 예 발품 팔아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스토리 라인이 좋고 되게 우리 시민들의 삶에서 나온 얘기들 그걸 대사로 잘 담아낸 것 같아서 첫 번째 시리즈는 앞에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청년 아르바이트 학생의 이야기였고 예. 연결돼서 이제 식당 주인 아저씨의 입장에서 본 그렇죠. 그런 건데요. 저분이 사실 그 지금 식당 주인분으로 나오신 분이 연극 배우세요. 어쩐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일을 전혀 못 하시고 계시다가 저 때도 다른 일 하고 계시다가 이제 저희 부탁 받고 예. 오셨습니다. 아유 네. 응원합니다. 문화강국위원회 그러면 도종환 의원께서 위원장이신 건가요? 네, 위원장이시고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은 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당연히 그래야죠. 명체 그리고 나라 잘 되려면 네, 이낙연 대표님 거기에도 비전 미래 비전에도 들어가 있고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참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멀티플레이어들이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되시고 응원합니다. 자 말씀드린 가운데 우리 젊은 청년분이 듬직하게 앉아 계시네요. 예, 본인 육성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선대위에서는 부부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헌기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하헌기 대변인님. 그래서 제가 얼굴이 다시 저번에 제가 행사 한번 만들어 네,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나는 왜 그러죠? 여의도에서 누구도 만들지 못하는 도티 등등 네, 수백만 맞아요. 유튜버들을 제가 붙여서 행사를 그때 만들어 드린 적이 마스크 쓰셔서 혹시 모르셨나? 아니요, 그때는? 얼굴 기억나요. 네. 사인도 받고 도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알고 있는 예. 그래서 그쪽 그런- 전문가신가요, 우리 하 대변인님은? 아니 그때 이제 의원실에 보좌관을 하시던 분이 가까워서 예. 빨리 어떻게든 만들어라고 해서 무리해서 만들었습니다. 좋은 보좌관이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예. 유튜버들을 만나봐야 예. 좀 젊은이들의 지금 생각을 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때 그래서- 행사를 기획했는데 그때 도와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은기 부대변인은 사실은 이제 대변인급 부대변인을 그렇게는 안 SNS 상에서 이제 청년으로서의 팔로워들 이렇게 거느린다기보다는 뭐 그분들을 좀 대변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뭐 대변인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자, 들어요. 부대변인을 대변인급이라고 하는 거는 과장 부풀리기보다는 약간 조미료를 첨가한 정도로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는 뭐 평소에 영빈 대변인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아니 얼마인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팔로워든 현재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든 제가 원래 유튜브를 했었는데 헬마우스라는 헬마우스. 근데 그게 빨리 성장해서 조금 주목을 받았었는데 한 3주 정도 만에 6만 뭐 3주 만에요. 예, 뭐한 몇 달 걸리지 않아서 10만 이렇게 돼서 와. 그런 거지. 네. 성장을 엄청 비대하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10만만 넘어도 실버 마우스 오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꼭 조회수가 좋은 것도 아니라서 네, 굉장히 맞습니다. 빨리 성장하셨네요.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시끄럽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였었나요 주로 컨텐츠는 헬마우스? 가짜 뉴스를 팩트 체킹하는 콘텐츠였는데 예. 예, 근데 그게 처음에는 반응이 굉장히 좋다가 나중에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네. 일단은 중단하고 대변인 활동에 좀 전념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가짜 뉴스 바로 잡기. 중요해요. 예. 네. 참 중요해요. 우리 이용빈 의원님이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 이쪽도 그렇죠. 상임이라서 국민들이 이게 언론들 이제 수사기관이지만 언론들이 우리 조 장관 가족에 대해서 그 대서특필하고 몇 달 동안은
써제꼈던 그 언론들이 이렇게 불공정한 것이 많이 쌓이는데도 잠잠하거나 쬐끔 다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 그러니까 제가 접하고 있는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나 이런 걸 바로잡지 않고 제 마음이 그 마음인데. 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지역에 가면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짜 뉴스 특히 유튜버들 이렇게 준동하는 것들을 바로잡는 것도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민주당의 큰 책무이기도 하고요. 그걸 잘 못하고 있어서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죽을 각오로 이러한 하실 언론 거죠? 지형들 네. 또 이런 SNS 상에서의 불공정 이런 것들 좀 바로 잡아가고요. 특히 뭐 가짜 뉴스로 거의 인격 살인을 해대는 그런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철퇴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 국민들 정말 맘 놓고 숨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화가 그렇습니다. 나고 막 열받아서 뻗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가짜 뉴스로 한 인간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도까지. 실제로 사실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냈지만 아직은 뭐 통과는 안 됐지만 바닥을 닦아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유튜버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미디어법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네. 그 숙제를 빨리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종이 신문을 안 보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런 포털에 뜬 거를 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배치를 하고 하냐에 따라서 절대적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쪽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국민들께서 많이 네. 바라고 계세요, 의원님. 저희들이 사실 제일 문제시하는 것 제일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도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만큼은 좀 주의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특히 가짜 뉴스와 관련해 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다룬다는 비난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저는 여야가 이 문제만큼은 예. 같이 한 마음으로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가짜 뉴스 문제는 정략적으로 다가갈 문제가 아니다. 예. 본인들을 위해서 그럼요. 크게 보면 국민들께 봉사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좀 제대로 바로 잡아야죠. 예, 그리고 맥락을 바꿔서 전혀 다른 뜻으로 하는 왜곡 기사도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저 듣보잡이면 저도 그런 걸 당해봐서 억울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 듣보잡이라니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사실 예전 저는 예. 애니메이션 쪽에 계실 때 아니요 이번 국회 지금도요? 들어와서 국감 때도 그랬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언론중재법으로 다른 법안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를 언론중재법이랑 붙여가지고 섞어가지고. 유정주 의원 언론중재법 그만 얘기해라. 너희 뭐 그냥 조용히 있어라라고 얘기했다. 끼어 팔기 신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대신해줄 사람도 없고 별로 이렇게 파장은 없었죠. 사람들이 저를 잘 몰라서 제가 혼자 지금 열심히 많이 알고 계시고. 네. SNS에서 막 적었는데 그보다 더 심한 공격을 받는 분들은 사실 어떻겠습니까? 가족까지들도 그렇고 예. 그러면 지금 하헌기 청년 대변인께서 가장 주목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부분은 어디예요? 저는 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들어오게 된 계기도 그런데 저희 당이 2030이 많이 약한데 그거를 붙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들어온 거기도 하고 지금도 그래서 당에서 나가는 목소리랑 제가 결이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가요. 이를테면은 그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를 저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외모 비평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제 목소리 발로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가요. 왜냐하면 누가 그걸 지적하지 않으면 청년층은 지지 안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뚜렷하시네요. 분위기가 약간 바뀐다고는 하지만 앞서 우리 문화예술님과 말씀했던 특히 20대 분들은 굉장히 많이 스윙이 되기 때문에 예. 3월 9일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서 이탈한 20대 지지층은 저희한테 안 오고 있어요. 허경영 씨한테 몰아주고 있는데 이건 시그널이에요. 시위하는 거거든요. 지켜보고 있다는 시그널인데 여기서 저희가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하면 지지 못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방심하면 안 되죠. 반사이익 누리지 말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죠. 예. 한때 30대 영선의 이준석 대표가 됐다는 것도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는 사실 획기적인 변화였어요. 획기적인 변화였는데 그 구도는 지금 붕괴하고 있는 중이라
저거 공개하니까 자연히 이재명 후보한테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건 되게 아니란 생각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허경영 씨 얘기하니까 아주 똑같진 않지만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홍준표 예. 의원한테 한때 많이 받았었죠. 예, 네. 그 20대들이 약간의 열광이랄까요? 그거는 무슨 이유였을까요? 일단은 그 제가 제 자랑을 좀 하면 제가 보수 유튜브에도 심지어 출연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저희 그 진영 유튜브는 안 봐요. 안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가 닿질 않아요. 그러면 방법은 그걸 보는데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서 나가서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욕을 하더라고요. 쟤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냐. 그리고 들어보니 민주당 인사로서는 처음이라고 하던데 한 두어 달 실컷 욕 먹고 정직하게 얘기했더니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층이 움직이는 건데 솔직해서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 당의 거수기가 안 되잖아요. 홍준표 의원은 그런 면모가 좀 있어야 하는데 저희 청년 인사들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어서 부각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원기 대변인님이 가끔 결이 다른 말씀도 하신다고 그러는 차에 참 피해갈 수 없는 주제가 또 이 양성 평등에 관한 네. 또 여성 가족부의 위상에 관한 또 젠더 갈등에 관한 얘기도 덮는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서 하 대변인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젠더 이슈는 보고라고 했는데 저는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그건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방식으로 뭐 여가부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거는 너무 거칩니다. 다만 거기까지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저희가 부처에서 평가를 받을 때 늘 꼴찌가 나오고 이렇게 국민 여론이 안 좋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부처라면 장관이 경질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여가부에 대해서만 이게 나뉘거든요. 폭력적이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탁 터놓고 뭐가 문제인지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니 청년층에서는 저희 민주당을 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다루긴 다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뭐 목소리는 그런 점에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런 점에서 우리 하원기 부대변인과 같은 목소리가 조금 아까 본인이 뭐 말씀하셨지만 조금 결이 다른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일 텐데 저는 뭐 이것이 민주당의 미래 모습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변해야 될 2030의 목소리의 일부다.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잘 대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여가위 위원 역시 문세위 하기도 하지만 여가위에도 있는데 여가위가 사실 여성이나 젠더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네. 사회 전반의 청년의 뭐 문제라든지 아이들의 문제 그리고 다 뭐라 그러죠? 다문화 가족부터 예. 시작해서 가족에 대한 문제를 다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가위가 갖고 있는 짐에 비해서 이거는 그냥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부 예산은 정말 적습니다. 예. 여가위가 가지고 가는 1조 조금 넘죠. 네, 정말 가장 낮을 수도 있어요. 좀 그 부분에 대한 각성도 사실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계속해서 여가부라는 이름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예. 좀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젠더라는 것과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을 합친 좀 다른 용어로 지금의 시대에 맞는 그러한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이름을 찾아야 되지 않고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게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그들은 또 저한테 저 사람이라고 하듯이 예. 내가 청년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수 있겠다. 예.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이해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참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인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왜냐하면 알 수 없거든요. 제가 그 시대가 돼보지 않는 이상은 정말 안다고 하면 착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인정하는 건데 생각하실 때 그럼 우리 같은 어떤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2030을 바라보는 것과 아닌데 싶은 것과 네. 우리는 사실 이런데 예.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자, 수 있을까요? 20대이시죠? 하은기 대변인님? 저는 30대입니다. 20대 같으신데요.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비슷한 질문을 당내 의원님들이나 뭐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나
소위 386 세대에 속하는 선배들과 얘기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제 가까운 분들한테 386 선배들이 20대 때 운동하던 시절에 30년 터울 차이 나던 선배들이 산업화 세대인데 그분들은 이미 냉전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아마 선배들한테 북한 얘기를 엄청 했을 거다. 그 뭐 쳐들어온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반공 얘기 많이 했을 텐데 그때 선배들이 그 산업화 세대 선배들한테 무슨 소리냐, 무슨 시대착오적인 얘기냐라고 하셨을 거 아니냐. 선배들이랑 30년 터울 차이 나는 어린 지금 친구들이 20대다. 그러면 선배들이 하는 그 정의로운 얘기들은 선배들이 산업화 세대 어른들한테 들었던 얘기처럼 다가온다.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은 필요하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면 선배들이 생각하면서 그러네. 그 우리 얘기 엄청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겠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조금 퇴행적으로 보이는 면모가 있을 텐데 잘 뜯어보면은 시대가 변하고 있는 상황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가려낼 필요가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오늘 문화강국 TV라서 저희 방송이 요즘에 뭐 오징어 게임 또 지옥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이토록 예. 전 지구적으로 각광받는 시대가 없었는데 네. 뭐 블랙핑크, BTS 포함해서 지금 20, 30대 분들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거를 느끼고는 계시잖아요. 그죠? 완전히 느끼고 있죠. 네. 구군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아 완전히 느끼고 있어요. 이것들을 예. 더 본인들의 인생에 더 즐겁고 영양가되게 실생활로 이렇게 들어와야 될 텐데 그거를 제가 좀 와닿는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에 반일 그 길 운동이 있었죠. 뭐 네. 문화 관련해서도 그렇고 근데 보통 그때 선배들은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고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다 일본 만화 그렇죠. 접했던 세대라서 일본에 대한 어떤 감각이 달라요. 근데 20대들 그때 제가 좀 놀랬던 게 저만 해도 열등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대들은 웹툰 보고 자라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 저걸로 무역 분쟁 걸어오면은 뭐 상대하면 되는 건데 저걸 왜 무서워하나라고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 한국이 떨어지는 나라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20대들이. 예, 그래서 지금 콘텐츠를 다루는 것도 지금 넷플릭스 같은 데서 지금 오징어 게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 세계 시장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한국에서 만들면 일단 그냥 본다라는 게 돼 있어요. 톱10 하나 들고 일단. 평가는 그 이후의 문제지만 일단은 본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구군 상승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권 선거 얘기를 하면 네. 이게 향후 5년간 계속 지속되고 계속 될 텐데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더 구군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오해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국민의힘이 정권 잡고 나서 그렇게 더 나아졌다고 오해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그게 너무 싫은 면이 있어요. 이건 지금 여기서 아니면 생각하시는구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탕을 깔아놓은 게 있어서 좀 더 올라갈 텐데 약간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숟가락을 너무 얹을까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도 저는 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원래 문화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강국이 되고자 한다라기보다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자체가 대단히 저력이 있는 예. 나라인 거죠. 다만 그동안에 이제 근대화가 서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위 근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치장이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근대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야말로 이제 시대 전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과정인데 그동안 우리가 축적해왔던 그런 문화 자산들이 이제 세상이 알아주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구군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 대단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제 아들 나이인 것 같아요. 어유. 네. 그래서 제가 일찍 아들하고 대화를 많이 못 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느 가정이나 그럴 것 같은데요. 아들을 잘 이해 못하는 것이 이 인간의 속성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하나의 진화의 동력이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인간이 발전해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 세대는 성장의 세례를 받은 세대죠. 네. 저희들 때는 대학만 나오면 그냥 다 취업이 됐다라고 할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당시는 못 살았지만 늘 미래가 밝았어요. 뒤에는 취직은 잘 됐어요. 그럼요. 그래서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상태보다는 미래의 꿈이 훨씬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한 만큼 더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 그렇게 충분히 보장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세대는 저희들이 1990년대를 말하자면 이제 성장이 이제 지금 몰락해가는 그런 IMF라든지 그런 세계 무역 자체가 그러한 어떤 태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어린 시절을 보내왔던 이 청년을 아까 헬마우스. 뭐 헬 조선 얘기도 헬 있고 우리가 조선. 네, 그러니까 헬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예. 바로 이제 헬은 지금 여기가 지옥이라는 뭐 말도 하겠지만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 지옥인 거죠.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그렇죠. 그래서 공정을 기반으로 한 시대적 전환을 하겠다고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명.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이 다르고 또 미래에 대한 꿈이 달랐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부터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좀 막히고 맺혀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게 예. 이제 정치 역할이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이 정치의 역할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드리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하는 이면을 설치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방금 아까 저도 386 세대 얘기를 했지만 386 세대의 선배들한테 비판을 실컷 하고 난 뒤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그분들이 민주화 운동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덧붙이거든요. 아, 잘했어요. 이게 대중적인 징후가 뭐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뭐 우리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이라고 싫어하면서도 얼마 전에 설광화 논란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제일 화를 내요. 역사 왜곡했다고. 일단 그런 세밀한 부분들을 잘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은기 응원합니다. 야.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모든 게 이어져 있네요. 예, 모든 게 이어져 그렇죠. 있습니다. 아까 살짝 끊어졌는데 제가 머릿속에 우리 두 분께 유정재 의원님 말씀하신 여성가족부가 이제 명칭을 좀 바꿔야 된다면 우리 방송할 때 보니까 댓글에 여러 가지 버전이 올라왔어요. 뭐 양성평등 가족부 정도.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도 사실 여가부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 근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아니 이 명칭 하나가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네. 게. 그리고 그런 교육은 갑작스럽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워낙 뭐 컨텐츠 쪽을 했기 때문에 컨텐츠로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국감에서든 뭐 여가위에 들어가서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도 만들어져야 되고 예. 교육연구도 만들어져야 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지평을 넓히고 외연을 이미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네이밍이 따라가고 있지 못할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런 건 좀 원하시는데.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한 3, 4분 남았는데 저희 방송에 오면 피할 수 없는 이재명 삼행시를 지금 힌트를 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지금 작성을 하시고요. 굳었어 갑자기. 아니 천하의 대변인들이 왜 그러세요? 예. 자, 그 전에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약해가지고. 문화강국 TV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특히 강주점을 두어서 이 의원님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위원회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쪽 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정말로 훨씬 더 발전할 겁니다. 라는 다짐과 각오를 담아서 오늘 총평을 듣고 삼행시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용빈 선배님께서 네, 제가 의사로서 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선택한 거는 굉장히 자발적이었거든요. 대부분 뭐 이 상임위원회는 밀려서 간다는데 무슨 저는 뭐 적극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가는 미래에 이 과학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은 무엇보다도 이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산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꼭 이재명과 함께 해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삼행시도 그건 총평 듣고 네. 그 의사시니까 우리 K바이오 치료제는 좀 발전한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백신이 아직은 안 나왔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연초에 시절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예. 대한민국산 이 백신이 전 지구촌에 또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헌기 대변인님. 예, 저도 뭐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그 20, 30대를 비롯해서 사람들한테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당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조금 기계를 갖고 해보겠습니다. 기계가 넘치는. 야. 아, 든든합니다. 근데 진짜로. 하 대변인이 딱 말씀하는 것 또 눈빛을 보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20대 30대들이 이재명 후보를 70일 동안 더 응원할 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그런 생각이 해보겠습니다. 듭니다. 예. 자, 삼행시는 우리 후배님부터. 자, 내년 3월 9일 날 6시 출구 조사 때 네. 상당히 압도적으로 20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재명의 이 30대들은 제 재미만을 추구한다고 오해를 받는데 명. 명심해야 될 건 진지하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걸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와. 저희 지금 세 번째 방송인데 가장 박수가 자발적으로 터져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우리 PD분이랑 우리 스태프분들이. 미래가 밝아요. 청년 대변인. 네, 그러네요. 이거 짤로 돌리겠습니다. 대변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멋있다. 두 분을 예. 보면서 이용빈 의원님의 이재명 삼행시를 청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네. 이용빈 대변인과 하한기 부대변인은 제 재명 후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명. 명랑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와. 그 어느 때보다 삼행시 버전이 역시 뭔가 이렇게 맥락도 맞고 완벽했어요. 내용과 재미가. 예, 다 같이. 역시 우리 청년 대변인, 선대위 대변인으로서 알찬 삼행시를 네. 들었습니다. 또 중간에 시간이 되거나 혹시 또 이슈가 있으면 우리 두 분 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시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시고. 네. 이정재 의원님도 늘 응원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별로 진보 안 응원하는 얼굴 표정. 네. 유튜브 채널로 많이 나가서 뭐 실시간 뭐 몇 명 가지고 신경 쓰는 우리 애청자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합치면 많은 분들이 보시는 저희 네, 다른 채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광고 TV 죄송합니다. 다치면. 네. 하원기 대변인님, 이용빈 의원님 그리고 유정지 의원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도 멋진 모습으로 대한민국 문화강국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